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를 공부할 역사 선생님 임경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용 설명할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역사의 의미를 배운 후에 우리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노트를 펴고 그리고 교과서는 16페이지를 펴면 됩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여기 지금 칠판에 그려놨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약간 몸이 기울어진,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진 이런 모양의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썼냐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최초의 인류라고 보고 있는데 남방의 원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피테쿠스 달달달 외울 것이 아니라 최초의 사람이었구나, 최초의 사람이 존재했구나 이렇게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면 최초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우리가 동물이랑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많이 다르지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동물은 여러분 네 발로 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일어서서 두 발로 걷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이 밑에 쓸게요. 이미 지난 시간에 썼지만 선생님이 한 번 더 쓸게요.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직립보행이라고 해요. 직립보행.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직립보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네 발로 걷던 동물에서 이렇게 두 발로 걷게 되면 어떤 게 자유롭냐면 보세요. 손이 자유롭죠. 손이 자유로우니까 이 손으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자, 볼게요. 도구를 사용해요. 도구를 사용해요. 그래서 최초로 도구를 사용했고 두 발로 걸었고 하는 그 인류를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훨씬 사람이랑 유사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랑 굉장히 유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호모 에렉투스라고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써 있지만 선생님이 한 번 더 쓸게요. 호모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에렉투스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여러분 보세요. 약간 기울어졌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등이 완전히 펴진 거고 무릎 관절도 완전히 펴진 거고 그러면서 완전히 일어선 사람이란 뜻이에요. 일어선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의 특징은 뭐였냐면 자,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지만 이 사람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처음에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사용했던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불, 그 다음에 언어 이런 걸 사용했대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끝냈어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두 사람이 남았는데 이 두 사람 중에 좀 더 기억해야 될 사람은 선생님이 얘기할 테니까 그때 기억하기로 하고 또 이어서 볼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도 사람, 여기도 사람.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좀 약간 어떻게 바뀌냐면 자, 등이 이제 완전히 펴지고 그 다음에 머리의 크기가 더 커져요. 이 두뇌의 용량의 크기가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두뇌의 용량이 커진다는 건 옛날보다 좀 똑똑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네안데르탈렌시스래요. 자, 네안데르라는 계곡에서 이 사람들의 뼈 화석이 발견됐다고 해서 네안데르탈렌시스라고 하는데 자, 그런 걸 외울 필요는 없고 자, 이 사람의 독특한 특징은 뭐였냐면 자, 쓰세요. 시체를 내장했대요. 시체를 내장했다. 그러면은 뭔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구나. 죽은 다음엔 사람이 이렇게 묻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명의 사람을 배웠는데 이제 가장 마지막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은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쓸게요. 여러분도 색깔 있는 펜을 가지고 있으면 색깔 있는 펜으로 쓰세요. 자,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이 네 사람 중에 두뇌의 용량이 가장 커졌어요. 두뇌의 용량이 가장 커졌다는 건 가장 생각을 잘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쓸게요. 호모, 사람은 사람인데 무슨 사람이냐면 자, 쓰세요.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여러분, 사피엔스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지혜롭다, 생각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생각하는 사람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자 원숭이에서 남방의 원숭이에서 점점 우리는 지혜롭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두뇌 용량과 지금의 현재 인류와 이제 아주 유사한 점이 많고, 자 우리 인류의 가장 근접한 조상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하나 쓸게요. 자 뭐라고 쓰냐면 현재 인류의 조상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거를 외울 필요 없습니다. 네안데르탈렌시스, 에렉투스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사람이 점차 이렇게 모습이 변했구나 아시고 우리 인류의 조상은 호모 사피엔스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도구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렌시스도 시체를 매장했고 사람들이 먹고 살고 분명히 지구상에 존재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를 쓰면서 살았는지, 뭘 먹으면서 살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역사 시간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배웠는데 이제 앞으로 나오는 부분은 여러분 시험에서도 출제될 확률이 높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더 집중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주제는 선사문화입니다. 선사문화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그 인류들, 우리 아주 옛날에 지구상에 살았던 그 인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도구를 이용했고 뭘 먹고 살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이걸 하기 전에 칠판에 있는 이 네모칸을 노트에 먼저 그리세요. 잠깐 이걸 영상을 멈추고 이 네모칸을 그린 후에 다시 영상을 시청하면 됩니다. 여러분 네모칸을 전부 다 그렸으면 자 여기에 이렇게 쓰면 돼요. 왼쪽에는 구석기 시대, 오른쪽에는 신석기 시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름이 왜 이러나, 선사문화는 뭔가, 석기시대는 뭔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 했는데 우리가 선사시대라는 건, 선사문화라는 건 왜 선사라는 이름을 붙여주냐면 아주 옛날에는 360만 년 전, 70만 년 전, 1만 년 전에는 문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쓰고 기록할 수 있는 이런 문자가 없었어요. 그럼 이런 문자가 없었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사시대 때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유물, 유적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사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얘를 석기시대라고 하냐? 자, 그럼 여기서 이해하면 됩니다. 외우지 마세요. 자, 왜 석기시대? 그러면 질문할게요. 여러분 화면 보고 한번 대답해보세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구석기, 신석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가 공통적으로 어떤 단어가 들어갔냐면 자, 이 오른쪽에 여러분 쓸게요. 석기시대라고 써있어요. 석기시대. 그러면 자 하나만 더 쓸게요. 자 동그라미 하시고 석자에 동그라미 하세요. 왜 석인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석. 자 왜 석인지. 그럼 여러분 석자를 여러분 맞춰볼까요? 한문으로 여러분 한문 배웠으니까, 한자 배웠으니까 석자가 무슨 석자일까요? 맞추고 있죠? 오케이. 돌석자예요. 그러면은 이 석기시대 할 때 이 석자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름에 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왜 시대에 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그럼 여기서 자 빠르게 생각할 수 있는 학생들은 생각하겠죠. 우리가 이때 뭘 사용했다? 아주 옛날 사람들은 뭘 사용했다? 돌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컴퓨터와 뭐 핸드폰과 의자와 책상과 아주 많은 우리가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정글의 법칙 있죠. 정글의 법칙 가면 이 사람들이 딱 어떤 밀림에 딱 떨어졌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 갔거나 하면 뭐 우리가 무언가를 먹어야 되고 사냥을 해야 되면 도구가 필요하죠. 지금이야 뭐 칼도 있고 뭣도 있고 하지만 아주 옛날에는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이 주변에 뭐가 있나? 여기에 뭐가 있나? 여기에 뭐가 있나? 여기에 뭐가 있나? 막 살펴봤어. 여길 막 살펴봤겠죠. 옛날 사람들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사피엔스가 막 한참 보니까 뭐가 있어? 돌이 널려 있는 거죠. 돌이 널려 있어. 그러면은 이 돌을 가지고 내가 사냥을 하고 싶어요. 이 돌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잡고 싶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 돌을 다르게 바꾸고 다르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도구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 하나 자 기억할 거. 최초의 인류는 뭐를 사용했다? 오케이, 돌을 사용했다. 그러면 그 돌을 사용한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석기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석기 시대를 둘로 나눠요. 왜 둘로 나뉘냐면 이 앞에 있는 구석기 시대와 이 뒤에 있는 구석기 시대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얘를 둘로 나눠서 우리가 배워요. 그럼 어떻게 다른지 선생님이 비교하면서 여기 필기해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외워야 될 거 단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단어를 외우냐면 이것도 막 무작정 외울 필요 없이 이해하면 돼요. 자, 이때 썼던 도구 구석기 시대에는 뭐 썼지? 돌 썼겠지. 근데 이 돌에 이름이 있어요. 신석기 시대에도 돌을 썼는데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쓸게요. 우선 쓰고 선생님 설명할게요. 뗀석기. 구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첫 번째 도구는 뗀석기예요. 이름이 왜? 석기, 돌로 만든 건 알겠는데 뗀이란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또 상상해 봅시다. 무인도에 떨어졌어. 밀림에 떨어졌어. 그러면 돌이 널려있어. 그럼 난 이 돌을 가지고 배고파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 이 돌을 가지고 돌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돼지라도 잡아야겠어. 자, 돌을 들었어요. 돌을 들었는데 돼지를 막 때렸어. 돼지를 막 때렸는데 돼지가 안 죽어. 돼지가 안 죽어. 오히려 내가 죽게 생겼어. 그러면 이 돼지한테 치명타를 입힐 수 있으려면 이 돌이 어때야 할까요? 지금 알고 있는 학생들, 대답하는 학생들 있겠죠? 어때야 할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 돌이 끝부분이 어때야 할까요? 날카로워야 돼요. 이 끝부분이 날카로워야 돼지를 찌르던 뭐를 찌르든 때리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둥그란 돌과 둥그란 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뾰족하게 만들고 싶어? 그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상상해 봅시다. 이 돌과 돌을 콱 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럼 이 돌이 깨지겠죠. 그럼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쓰는 이 펜을 자, 돌이라고 상상할게요. 둥글어. 얘를 날카롭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 자, 여기 보세요. 화면 보세요. 자, 팍 하고 부딪혔어. 이렇게 팍 하고 부딪혔더니 어떻게 됐어? 돌이 어떻게 됐어? 날아갔죠. 떼어졌죠. 여기서 떨어져 나갔죠. 떼어졌죠. 그래서 이름이 무슨 석기다? 뗀석기다. 뗀석기. 그래서 이렇게 끝부분이 날카로워진 거예요. 끝부분이 날카로워져가지고 이걸로 막 돼지를 때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뗀석기 중에 가장 유명한 도구가 뭐였냐면 자, 화살표 이렇게 할까요? 자, 왼쪽으로 이렇게 하시고 자,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세요. 돌은 돌인데 자, 돌은 돌인데 이렇게 끝부분이 뾰족해요. 주먹만 하고 이렇게 끝부분이 뾰족해. 그래서 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자, 옆에다 쓸게요. 주먹도끼다. 주먹도끼. 그래서 맨 처음에 인류는 돌을 서로 부딪혀서 깨트려서 떼어서 사용했다. 뗀석기를 사용했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 사람들이 이 뗀석기를 가지고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돼지를 때렸다고 사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자,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자, 첫 번째 사냥을 했대요. 자, 이 밑에 쓸게요. 자, 사냥을 했대요. 그래서 뭐
다양한 동물들을 잡을 수 있었겠죠. 뭐 물고기도 잡았을 것 같고 다양한 동물들을 잡았을 텐데 그 잡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주먹도끼나 교과서에 나오면 교과서에 보면 찌르개, 찌개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로 사냥을 했어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사냥이 어렵죠. 사냥이 어려우니까 보통 평소에는 뭐를 먹고 살았냐면 자, 내 주변에 있는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는다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풀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걸 뜯어먹는다거나 이렇게 먹고 살았죠.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자 쓸게요. 채집한다. 채집한다. 그래서 열매를 따먹거나 채집, 그 다음에 돼지, 뭐 닭, 뭐 이런 동물들을 잡아먹는 거 사냥 이렇게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옛날 사람들이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자, 사냥을 하고 채집을 했는데 문제는 내가 우리 동네에 있는 돼지를 다 잡아먹었어. 내가 우리 동네에 있는 사과를 다 따먹었어. 그러면 당장 다음날 돼지가 태어나지 않죠. 당장 다음날 사과가 나오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앉아 그대로 있으면 이 동네에 그대로 있으면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먹이를 찾아서 좀 더 먹이가 풍부한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잘 쓸게요. 정왕동에 먹을 게 다 떨어졌어. 그럼 어디로 이동해? 자 쓰세요. 이동생활. 먹을 게 풍부한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동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어차피 여기에 있는 돼지 다 잡아먹으면 또 이사 가야 돼. 그러면 막 집을 삐까뻔쩍하게 완전히 좋게 막 인테리어 하겠어요? 귀찮게? 다시 다 부시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굳이 집을 열심히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어디서 잠을 자냐면 비나 강한 햇빛이나 비나 눈이나 동물을 피할 수 있는 자 어디일까요? 동굴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막집에서 생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한번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상력이 필요해요. 내가 만약에 밀림에 떨어졌다면 뭐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첫 번째 정리할게요. 돌을 사용했을 거고 그 돌을 날카롭게 하려면 부딪혀야 되고 그리고 부딪히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뗀석기. 그리고 이걸로 사냥을 했고 채집을 했고 그러면 먹을 게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 이동한다. 그러면 이동하는데 굳이 좋은 집을 지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하고 실제 유물들도 그렇게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에 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근데 이 사람들이 동굴에서 이게 잠만 잔 게 아니라 동굴에다가도 심심할 때 그림도 그린 거예요. 그림도 막 이렇게 그렸어.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 그림의 이름이 뭐냐면 자, 이 밑에 쓸게요. 자, 라스코 동굴 벽화. 라스코 동굴 벽화. 그럼 여러분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잠만 잔 게 아니라 오늘 너무 심심하다. 비 오고 사냥도 못 나가고 하니까 동굴 안에다 그림을 그렸겠죠. 그래서 그 그림을 잘 봤더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그림도 되게 잘 그렸어요. 그 옛날 사람들이. 자,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라스코 동굴 벽화에 자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상하게 생겼는데 자 이거 황소 그림입니다. 소예요 소. 자 그럼 얘 황소를 그렸대요. 동굴 안에다가 라스코 동굴 안에다가 황소를 그렸대요. 그러면 왜 굳이 예쁜 사람 얼굴 뭐 아니면 꽃 이런 게 아니라 왜 굳이 황소를 그렸을까요? 뭐 많이 잡게 해달라.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나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나 고기 먹고 싶으니까, 고기가 제일 맛있으니까 황소 많이 잡게 해달라. 사냥을 기원하는 그런 염원이 이 동굴벽화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라스코 동굴벽화 그림이 나오면 자 여기 가로 열고
아, 옛날 사람들은 사냥을 잘하길 원했구나. 동물이 많이 잡히길 원했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뗀석기. 그 다음 두 번째 이해. 자, 두 번째.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자, 시대가 바뀌었어. 왜 바뀌었냐면 그냥 뿅 하고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구석기에서 신석기 시대에 이 넘어가는 이 중간에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구석기 시대에는 여러분 굉장히 추웠대요. 기온이 낮았대. 그 낮은 기온을 과학자들이 뭐라고 해? 빙하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 빙하기에서 서서히 날씨가 따뜻해진 거예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간빙기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외울 필요는 없고 자,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데 날씨가 급격하게 따뜻해지는 거야. 그럼 날씨가 따뜻해지면 뭐가 잘 자라겠어요? 뭐가 잘 자라? 당연히 나무가 잘 자라고 식물이 잘 자라고 하니까 먹을 게 풍부해졌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차 똑똑해졌을 거 아니에요. 여기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적응을 하게 되고 좀 더 좋은 도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뗀석기도 이렇게 막 찌르고 하고 하면 좋지만 이게 좀 더 정교했으면 좋겠다. 이 뗀석기가 좀 더 정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얘를 어떻게 한 거야? 얘를 한번 갈아본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돌을 막 계속 갈아. 자, 계속 갈면 좀 더 날카로워지고 좀 더 정교해지겠죠. 그래서 계속 갈아서 이거를 무슨 석기라고 한다? 자, 쓸게요. 여기다가 간석기라고 합니다. 간석기. 그래서 간다고 해서 간다고 해서 간석기예요. 그러면 이 간석기로 얘는 뭐 했냐? 날씨 따뜻해진다고 했죠? 식물 잘 자란다고 했죠?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원래 내가 사과를 다 따먹었어. 사과를 다 따먹고 그 나무 못 먹는 거나 그 사과뼈 있죠? 사과뼈. 그 다음에 씨나 이런 거 퇴퇴 다 뱉었겠지.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지고 막 하는데 좀 있으니까 막 여기서도 나무가 자라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그때부터 생각하겠죠. 내가 먹고 버린 씨에서 내가 입으로 퇴 뱉은 씨에서 이제 나무가 나오네? 그럼 이 씨를 한번 심어볼까? 라는 생각을 이제부터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는 뭐를 시작하게 되냐면 자, 물론 여전히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먹고 여전히 사냥을 하지만 이걸 이제 키워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 키우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식물을 키우고 보리를 키우고 콩을 키우고 하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 두 글자로 쓸게요. 자, 농경이라고 쓸게요. 농경. 농사 짓는다, 농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농사를 짓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옛날에는 맨날 돼지를 쫓아다녔어. 돼지 쫓아다니면서 주먹도끼로 때려가면서 사냥을 할 때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얘가 새끼를 낳아. 그래서 얘를 집에서 잘 키워봤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얘를 쫓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잘 키우고 온순한 동물 같으면 막 호랑이 같은 거 못 키워도 온순한 동물 같으면 집에서 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키워보는 거야. 이 키우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농경. 자, 또 하나 쓸게요. 목축이라고 해요. 목축.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키워보는 거죠. 그러면 굳이 내가 쫓아다니지 않아도 내가 여기서 잡을 수 있고 내가 우리 집 앞에서 사과를 따먹을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부터는 이제 어떤 변화가 시작되냐면 아주 큰 변화가 시작돼요. 여러분 여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먹을 거 다 떨어지면 이동했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 집 앞에 내가 사과나무를 열심히 키워놨어. 이제 곧 사과 열릴 날만 기다리면 돼요. 그 다음에 돼지도 열심히 키워놨어. 그러면 여러분 굳이 떠나겠어요? 떠나면 이거 다 내게 아니고 내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굳이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내 사과나무 옆에서 내 돼지들 옆에서 같이 사는 거죠. 그 사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한 곳에 머물러 있다. 자, 쓸게요. 정착생활. 정착했다. 정착생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나 여기 좀 정착 좀 해야 되니까 이제 동굴에서 잘 수는 없잖아.
오래오래 살아야 되니까 이 동네에서 오래오래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동물에서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집을 짓는 거죠. 자, 이 단어 기억하세요. 이 집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쓸게요. 옴집이라고 불러요. 옴집. 그러면 자료 화면이 많은데 선생님이 그려줄게요. 자, 옴집을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옴집은 동그래요. 자, 동그랍니다. 자, 여러분 동그랗고 바닥은 동그래요. 동그랗고 위에는 지프로 이렇게 뾰족하게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양이랑 굉장히 유사하냐면 생일 파티 때 쓰는 그 꽃갈 모자를 이렇게 되게 확대시켜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문을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 옴집에서 이렇게 한 가족이 사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가족 생활이 시작이 돼요. 자, 옴집.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여러분 이때 생각해보면 농사가 시작됐어. 농사가 시작됐어. 그리고 뭔가 이제 음집에서 집에서 이제 조리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서 해봐서 알겠지만 뭐 밥을 하려고 해도 내가 뭐 채소를 담으려고 해도 이게 뭐가 필요해요? 그냥 사과 앙앙 따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음식을 조리하고 저장하고 하려면 뭐가 필요해? 자, 선생님 써보세요. 뭐가 필요해? 자, 그릇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 아주 독특한 구석기 시대에는 없었던 독특한 도구가 나타나는 거죠. 그 그릇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쓸게요. 자, 컵만 찍고 간섭기 옆에다 쓸게요. 토기라고 쓸게요. 토기. 토기. 자, 옛날에 그릇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다 토기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는 앙앙앙 먹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음식을 저장하기도 하고 요리를 하기도 하니까 토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딱 하나. 자, 이제 외우는 거. 자, 이거 외울게요. 자, 이 토기 중에 제일 유명한 토기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쓸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토기가 뭐냐면 자, 화살표 이렇게 치고 자, 화살표 이렇게 치고 자, 이 토기의 이름이 빗살무늬 토기래요. 빗살무늬 토기. 그럼 이 빗살무늬 토기 선생님이 또 그릴게요. 자, 여러분도 그리세요. 자, 빗살무늬 톡이 당연히 이렇게 입구가 있겠죠. 그릇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길게 끝이 약간 뾰족한 모양으로 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늬가 있대. 무슨 무늬? 자, 빗살무늬. 이런 무늬가 빗살무늬가 있대요. 끝이 뾰족한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 땅에다 이렇게 꽂았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게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유명한 토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빗살무늬 토기 기억하세요. 물론 다른 형태의 무늬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발견된 토기, 빗살무늬 토기. 그럼 여러분 만약에 퀴즈나 시험 문제나 이렇게 나왔어요. 구석기 시대에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되었다. 이 말이 나오면 O예요, X? 당연히 X죠. 왜냐하면 구석기 시대 때는 굳이 그릇이 필요 없었죠. 그냥 내가 거기서 먹고 따먹고 버리고 그리고 난 또 이동하면 됐기 때문에 굳이 구석기 시대에는 토기를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석기 시대에는 토기가 사용되었다. 꼭 연결해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신석기 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에 있었던 사회 모습 그거를 설명할 건데 그거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할게요.